이 휴강을 2번이나 했으니까 복습을 한다는 측면에서. 근데 이 식을 쓰면은 여러분이 너무 옛날까지 복습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쓰면 이렇게 되죠. 일반 물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복습이 됐습니다.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겠죠. 또는 뭐 이렇게 쓰겠죠. 힘이 주어지면 가속도가 보인다. 이거 갑자기 뭐 이제 옛날로 돌아간 느낌인데 아마도 일반 물리 시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.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. 그런데 학기가 많이 남았죠.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걸 도입합니다. 중간에 갑자기 포텐셜 에너지 공간 적분을 해가지고 이게 힘이다라고 정의한다. 그때도 여러분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. 이런 거 왜 도입하냐. 어렵게. 근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 같은 문제만 해도 이 직접 이렇게 가속도 계산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개념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. 그때 이런 새로운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또 수학적인 양을 도입함으로써 뭐를 할 수 있었냐면 이런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그 디펜던시를 고려하지 않고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학년답게 이렇게 쓰겠습니다. 그레디언트라고 이렇게 쓰죠. 이렇게 됐습니다.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미분인데 3차원 다 고려했다 그밖에 없죠 사실. 그레디언트로 쓰는 건데.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갑자기 이렇게 1년 뒤로 돌려서 여러분이 역학을 배웠다면 역학 시간에도 이런 걸 하고 이제 미분방 형식 같은 거 되게 힘들게 풀었을 수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에너지 같은 거 이야기하다가 이런 걸 도입하죠.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도입합니다. 그래서 이 꼬브라진 엘로스는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도입한 다음에 이 사실 자연계는 그러니까 F는 MA 다 배워놓고 미시적으로 F는 MA 다 배워놓고 갑자기 라그랑지안의 시간 적분을 하는데 T1부터 T2까지 시간 적분하는데 이거를 액션이라고 한다. 이 통계분의 시간 S 함부로 쓰면 안 되긴 한데 이건 스탠다드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아주 뜬금없이 얘기합니다. 역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 뭐 변분 같은 거에서 막 하면은 여기서 나온 결론이 그거죠. 이 부호가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없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Q로 쓰죠. 이게 마이너스에 이게 0이다. 그래서 이게 소위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. 여기다가 이 L 자리에다가 이 운동 에너지랑 그 포텐셜 에너지 넣어서 계산해 보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. 다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. 이 Q라고 습관적으로 썼는데 이제 역학이 되면 갑자기 이제 그 X랑 P로 쓰던 거를 Q랑 Q 닷이라고 막 쓰고 이렇게 또는 그 위치랑 속도로 쓰던 거를. 이제 여기서 이제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이것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걸 배웁니다. 이 소위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는 거 배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똑같이 쓰는데 이거 뭐 해밀턴 역학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진짜 부호가 항상 헷갈리는데 F는 MA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속도가 돼야 되니까 이게 뭐 시간 미분 이렇게 쓰여지죠. 그다음에 뭐 반대로 이거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Q의 시간 미분 이런 식으로 돼요. 이런 이상한 걸 왜 도입하냐?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을 왜 도입하냐? 분명히 이것만 풀 수 있으면 고전역학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도입했냐? 라고 하면은 그건 바로 이런 걸 도입했을 때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해밀토니안이 보존된다 또는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일반 물리에서 배우긴 하지만 역학 에너지 보존에 해당되죠. 그럼 어떤 보존량이란 걸 생각할 수 있고 양자역학에서 거기까지 자세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존량이란 것 자체가 어떤 시스템의 어떤 시메트리, 대칭성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많은 걸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보통은 여기가 굉장히 단절이 돼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
이게 어떤 굉장히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데피니트한 어떤 트라젝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입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확률 같은 걸 생각해서 요런 이상한 걸 가지고 정해진 어떤 에너지 상태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, 이게 무슨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 이게 운동 에너지인데 지금은 이렇게 쓰겠죠. 이렇게 쓰고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. 그래서 이게 소위 갑자기 오퍼레이터로 바뀌면서 이게 똑같은 어떤 펑션에 걸었을 때 어떤 값을 주고 펑션이 똑같이 되는 소위 아이겐 펑션을 찾고 아이겐 밸류들이 있고, 이 아이겐 밸류가 소위 아이겐 에너지가 돼서 에너지 레벨로 갈라지고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상태를 계산하고 막 그런 이상한 짓을 하죠. 양자역학 시간에 아마 했을 텐데, 이게 사실은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미분이 되냐, 뭐 운동량이 어떻게 미분이 되냐,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, 어쨌든 이게 이런 것만 하다가 유천역학을 하다가 갑자기 20세기 초반에 100년 전쯤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온 게 아닙니다. 중간에 여기 보통은 많이 학부 교육과정에서 생략된 이게 있어요. 포아송 브로켓 그런 개념인데 이건 아마도 대학원 역학 정도 되면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휴강을 2번 했다고 복습한다고 해서 2년 전까지 죄송한데 지금 1, 2, 3학년 과정을 한꺼번에 지금 다 넣어서 하려다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잘 안 되는데, 어쨌든 요런 새로운 수학적인 걸 도입할 때는 어쨌든 뭔가 다 이유가 있다.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, 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풀게 되면 이게 사실은 요런 오퍼레이터죠. 시간 변화가 어떤 에너지 이걸로 주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각 성분마다 요런 게 나오죠. 그래서 이 각각의 에너지에 대해서 슈퍼포지션이 되는 요런 게 다 되죠. 각 에너지 상태마다 그 에너지로 주어지는 어떤 프리퀀시로 진동하는 웨이브 펑션의 슈퍼포지션으로 주어진다.